2025년 테슬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간 매출이 줄어든 거죠.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3%. 꽤 충격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핵심 사업인 자동차 판매는 10%나 뚝 떨어졌는데, 와, 에너지 사업 매출은 무려 27%나 급증했어요. 이건 회사가 지금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날 테슬라는 대체 어떤 기업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는 그 자동차 회사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제 AI 거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 이 논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아주 고전적인 가치 투자자의 시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렌즈를 딱 끼고 테슬라를 한번 깐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철학 다들 아시죠?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잊지 마라.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가치, 예측 가능한 수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25년의 테슬라는 이건 좀 심각한데? 싶은 경고등이 여러 개 켜져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매출이 한번 줄었다, 이게 아니에요. 3년 내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완전히 굳어지고 있는 거죠. 가치 투자자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이 회사의 핵심 사업 자체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때는 아무도 못 넘볼 것 같던 그 막강했던 경쟁의 성벽, 즉 해자도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테슬라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는요, CEO의 아주 활발한 대외 활동이 강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렌즈를 확 바꿔서 테슬라를 파괴적 혁신 기술 기업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관점이 어떻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그리는 비전이죠. 숫자를 보세요. 지금 주가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이건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사업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자동차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내놓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베팅은 자동차 판매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세요. 미래 가치의 무려 60%, 절반 이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핵심 주장이에요.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 즉 물리적 AI 회사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차나 로봇처럼 소프트웨어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그 전략이 더 명확해집니다. 회사의 자원과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비싼 고급 전기차 만드는 데 집중하던 곳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강력하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거대한 이야기를 현실의 땅에 딱 붙여서 점검해보기 위해서 경영 전략의 아주 고전적인 도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 걸까요? 테슬라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세대 AI 거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을 보면 새로운 회사가 불쑥 들어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있는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은 이건 정말 피 터지게 치열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치 투자자들이 이러다 수익성 다 갉아먹히겠다 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딱 정리를 해주네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회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 투자자에게 테슬라는 현재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고요. 기술 혁신가에게는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AI 플랫폼이죠. 그리고 전략 분석가의 눈에는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존의 혁신 기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나 다른 세 관점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강점, 모두가 에너지 사업이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이요. 그리고 리스크,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그 야심찬 계획들, 과연 말처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실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모두가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분석을 듣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사이버캡이 시제품 단계를 넘어서 정말 대량 생산되는가? 둘째,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시범 운영을 넘어 진짜 쓸모있는 일꾼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그 수많은 규제의 벽을 넘고 공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어떤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가는지 알려줄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건 이런 기술이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겠죠. 진짜 질문은 그게 대체 언제인가 하는 그 시점에 대한 거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치가 너무 빨리 현재 가격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걸까요?